먼저 김일봉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이제 상반기 우리 영남임상초음파 연구의 마지막 학술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이 이제 저로 봐서는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영남임상초음파 연구에서 저희 이제 환갑 60 환갑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참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아이패드도 받고 고기도 한우 갈비 정말 맛있게 먹는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원래 이제 칠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칠순에 사실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저를 이제 칠순을 조촐하게 해주기로 해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서울의 마가업동에 있는 알피니오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또 장소를 좀 빌려줘가 거기에 서울 메디컬 선생님하고 또 일부 선생님하고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이제 모임을 하고 그날은 이제 제 책을 그때 제가 흥미로운 초음파 정례 토요일을 지금 이승현 선생님이라고 남원에 계시는 내과 선생님 그 책하고 저하고 지금 공제인데 그 책 선전도 겸하고 또 남원의 이승현 선생님과 서울에 강의 한 30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에 살았는데 정말 잘했는 게 첫째는 초음파를 공부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서울 김일봉 초음파 교실 교회에 영남임상초음파 연구회를 이렇게 발전됐다. 또 세 번째는 서울에서 이제 선생님들 제자를 또 만들어가 한갑은 우리 대구 선생님, 진갑은 이제 서울의 메디컬 선생님이 해주시가 정말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제가 제목 봤는데 너무 이제는 공부도 잘하는데 머리도 옛날 강의 자료를 좀 재활용하고 또 일본 책을 좀 이렇게 좀 내용 좋은 책을 이렇게 첨가해서 선생님들 같이 복습하는 그런 느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은 병리로 이해하는 심장 초음파 현상입니다. 이제 코난 도일하고 서스지 교수님의 오서스지 교수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셜록 홈스 이거는 이제 코난 도일인데 이 명언이 온다는 것은 관찰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자기 소설에도 썼습니다. 사실 이 코난 도일이 의사인지 다 알죠. 서사인데 명문 에든버러 대학에 스코틀랜드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영국의 런던에서 개업했는데 개업이 무척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없고 심심하고 해가지고 소설을 추리 소설을 썼더니 그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로서 명성이 아니고 완전히 추리 소설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 이게 추리 소설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도 추리 소설을 쓰는 사람 의사가 있고 의사들이 원래 진단을 한다는 게 위에 보면 추리 소설하고 추리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환자의 히스토리 보고 피지컬 또 랩 소견, 초음파 소견 보고 병을 맞추고 가는 거는 탐정이나 추리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추리 소설을 좋아하고 또 추리 소설을 굉장히 잘 대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명의대 이제 영상의학과 서스지 교수님 제가 책을 썼을 때 서문을 써주실 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영상의학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서수지 선생님의 추억이 좀 많습니다. 저는 서수지 선생님 유명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개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대구 내려와가지고 계명대 학회에 갔는데 아침 모닝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GI 컨퍼런스 때 내 옆에 맨 머리가 이렇게 가시신 분이 옆에 앉아 있는데 술 냄새가 아침에 지금 이야기 또 계속했으니까 말은 술 냄새가 싹 나시는 거래. 그 숙취가 아주 깨시지를 안 하셨는 그때 이분이 이상하다. 아직까지 술을 안 깨신 분이 계시는 분 하신 거예요. 근데 불이 딱 들어오니까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있는 컨퍼런스를 전부 다 설명하시는데 초음파, CT, MRI 뭐 완전히 병리까지 완전히 막 전부 다 깨뚫고 계셔요. 그래서 와 이분처럼 대가가 없구나. 이게 올인원이죠. 뭐 전부 다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대가는 이제 병리를 잘해야 대가가 되는 거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저분이 누구냐 하니까 아니 저분도 모르나 하고 서수희 교수님 모르나 깜짝 놀래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여름날인데 날씨가 왠지 더웠습니다. 내 친구하고 대구에 유명한 이제 술집에 맥주집인데 거기 이제 뭡니까 오드레기하고 생고기 집이 있는데 내 맞은편에 이제 앉아 있는 남자가 머리가 이렇게 가지시고 서서지 같은 사람 계시는 거예요. 그래 술을 마시면서 야 우리 앞에 서서지 사람은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네 하고 웃으면서 그럼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서서지 딱 보더니 김일보 옆에 앉으라고 있어. 12시간 넘도록 술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드는 걸 다 들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초음파 영상할 때 3대 원칙 워낙 많이 갔으니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초음파는 3대 원칙입니다. 첫째는 초음파의 에코의 강도는 반사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물질이 딱딱하다 소프트하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질이 초음파 발사된 물질이 반사를 많이 하면 강했고 반사가 없으면 무했고 그렇게 이제 반사입니다. 그럼 반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음파의 파장보다 큰 물질에 부딪힐 때는 반사를 하지만 초음파의 물질이 파장보다 작을 때는요 결국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을 하게 되죠. 이 산란파가 부딪혀 가지고 합쳐져가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고해코랍니다. 우리가 지방간에 나오는 고해코라데 대부분 우리가 초음파에서 고해코는 직접 다이렉트 반사가 아니고 대부분 다 산란파가 스메이션 돼가지고 합쳐져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 칼시피케이션에 이런 거는 당연하게 입자가 크고 이러니까 고해코로 나오는 거는 반사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초음파의 반사는 구성 물질의 종류와 물질의 내부 임피던스의 차이에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석회와 같은 강한 반체들은 고해코로 나오는데 어떤 물질의 내부의 구조가 헤테로지너스할 때, 그 음양 계면차가 많은 물질이 차이가 많은 물질은 경계면에서 이제 반사죠. 이거는 이제 그냥 다이렉트 반사가 아니고 산란파에 합쳐져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산란파가 합쳐지려면 무수한 산란파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다. 이거는 이제 늘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초음파는 그 물질이 고해코로 보이다 주위가 엄청 고해코만 상대적으로 저해코가 됩니다. 우리가 해망저마가 이 주위가 팻리버라든지 크로니 헤파타이트 리버 실었을 때 오히려 저해코로 나오는 수가 많죠. 그러니 이거는 결국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는데 의과대학 들어온 순간 아주 평범해져 버리죠. 심지어 교수님한테 너는 어찌 그리 머리가 나쁘냐 이런 황당한 말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의과대학 공부는 전부 다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해버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불공평합니다만 인생은 원래 상대평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총파는 신장에 이렇게 해부를 보시면 콜텍스 메줄라 그리고 신우 신비하고 또 주위를 둘러싼 부분이 중심했고 복합체라는 거죠. 이 이제 사실은 키드니가 한 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생겨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버팅 칼럼도 보시면 이것도 원래 콜텍스와 같은 그 조직이죠. 콜텍스와 같은 조직이 이제 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메줄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도 보시면 이 혈관이 이제 다른 장기와 틀려가지고 이 리버 키드니나 또 스프린이나 이런 장기는 이제 키드니가 엔드아트리죠. 혈관이 그 부분에 서프라이하는 부분에 혈관이 막혔구나. 그 지배 영역에서 임파하게 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리날 아트리가 있고 리날 아트리가 이 키드니 하일룸에 들어오기 전에 보통 두 개로 갈라집니다. 세그멘탈 아트리로 들어가가지고 세그멘탈 아트리가 이 쭉 가면서 이 콜텍스 사이에 메줄라 사이에 이 버팅 칼럼에서 이 인터로블라 아트리가 됩니다. 이 인터로블라 아트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왜냐하면 발생학적으로 요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로블라 아트리가 아큐에이트 아트리가 되고 아큐에이트 아트리에서 쭉 가는 게 이제 인트라로발 아트리까지도 하고 퍼포레이팅 아트리까지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칼라 도플러 할 때 주로 많이 체크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인터로발 아트리, 아큐에이트 아트리. 인트라로발 아트리는 우리가 혈류 갤러시들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파 신장의 해부와 총파상을 비교해 있는 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질은 고에코로 나오고 수질은 이제 저에코로 나오고 중심에코 복합체는 아주 강한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럼 피질 안에는 사고체 그로메룰스하고 프록시말 컨보르튜블, 디스탈 컨보르튜블이 있죠. 그래서 총파 비임이 그로메룰스하고 많이 반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고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소화에 영유아나 이런 애들은 콜텍스 그리 고에코가 안 되는 것은 콜텍스 크기가 아주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개수는 똑같이 있는데 그리 콜텍스 어느 정도 커야만이 고에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수질은 컬렉팅 닥터로 구성되는데 컬렉팅 닥터는 호모지니어스 스트럭처고 그 주위 안에는 이제 소변이 들어있죠. 균질한 조직에다가 물까지 들어있으니까 저에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코 복합체는 신우, 신배, 주위에 지방, 너브, 베슬, 림파틱 이런 특단한 조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파 비임이 이 신우, 신배를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에코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스토막의 습무코사가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습무코사 딱딱해 그런 게 아니고 습무코사의 작당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사를 많이 해가 산란을 많이 해가 고에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서 보면 신우 중심에코 복합체 신우 신배가 합장돼도 에코가 떨어지고 베슬이 딜라테이션 돼도 에코가 떨어지고 림파틱 닥터가 딜라테이션 돼도 에코가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돼도 에코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죠. 대부분. 왜냐하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신우 주위에 지방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코 주위에는 모든 것이 무슨 병면이 생겨도 저에코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표준 스캔 영상이 있습니다. 총파를 검사해 보시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우측 신장 그래도 스캔이 용이한데 좌측 신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파 검사에서 우리 김대현 쌤도
판크레스보다는 심장 스캔이 더 어렵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떨 때는 췌장은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장은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맹점은 특히 좌측 신장은 이 소화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장에서. 그래서 일로 복백으로 전복백으로 가면 이 소화관이 가스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하는데 소화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에 근육이 작기 때문에 감쇄가 적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성인에서 근육이 발달되면 뒤쪽으로 스캔할 때 감쇄가 심해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제 생각에는 좌측 신장 환자를 약간 라이트 라테럴 데쿠비터스 해가지고 눕힌 다음에 완전히 눕히지 약간 눕힌 다음에 프루브를 이 뒤쪽인데 측에서 약간 배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캔하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 데쿠비터스 해가지고 프루브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배척에서 목적으로 방해해서 스캔하는 것이 장관 가스도 피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그래도 좌측 신장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인데 리널 스톤인데 사실은 우리가 비뇨기 오늘들은 히든이 하지만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내과생 네프롤로지 하는 선생님이 생각외로 초음파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미경을 굉장히 잘 하시고 마이크로스코프인데 마크로스코프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 비뇨기과 질환 너무너무 많이 발견해 줘가지고 비뇨기과에 많이 보내주는데 비뇨기과에서는 우리 내과에 잘 보내줄 환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뇨기한테 퍼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스톤인데 이 스톤이 있습니다. 초음파에는 스톤이 이제 골스톤하고 마찬가지로 강한 스트롱 에코에 포스터럴 섀도우가 생기는 게 이제 초음파의 소견입니다. 스톤도 크기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소견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유비오가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이 스톤이 콜텍스나 이런 데 메줄라에 스톤이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심에코 복합체나 이런 데 보일 때는 이게 과연 스톤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칼라 도플러 할 때가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관찰되면 이 스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이 초음파 빔이 러프하우스 베이스에 부딪힐 때 초음파 빔이 굉장히 산란을 일으키면서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이렇게 칼라 신호가 있는데 이건 헬류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성에서 고액으로 보이지만 진단이 불분명한 걸 유비오라고 합니다. 작은 결석, 작은 시스터, 아트리얼 월의 칼시페이스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AML이나 칼리시아 다이베틱 큐름에는 밀크 칼시움 이런 것이 이제 유비오 됩니다. 유비오에서는 로케이션이나 칼릭스의 위치라든지 도플러 음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신우 신배가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폐쇄성으로도 있고 비폐쇄성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있고 비폐쇄성으로 방광 요관 역류라든지 여러 가지 요붕증이라든지 익스트라레날 펠비스라든지 선천적 거대 신배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으로 비폐쇄성입니다. 그 대부분 후천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악성 종양이라든지 혈계, 블라클로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 그레이드는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0는 노말이고 1은
펠비스가 딜라테이션이고 이제 그레이드 2는 모더레이트 딜라, 그레이드 3는 펠비스 카릭스 딜라테이션, 그레이드 4는 키드니의 발행힘이 50cm 이하로 비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슈도하이드로 네프로시스는 리날 베슬리 딜라테이션, 특히 리날 베이니 딜라테이션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펠빅 시스터와 페리펠빅 시스터, 사실은 용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이 신우 주위의 남종을 이걸 갖다가 파라펠빅이라고 하고, 림파틱 닥테이 딜라테이션을 페리펠빅 리날 시스터를 하는데 용어가 막 섞이는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리날 펠비스인데 이 펠비스가 이제 키드니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런 이 악셀라이트로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신우가 펠비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슈도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중에서 이렇게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이렇게 팻이 사이너스 팻이 많이 중과되는 걸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해서 마치 여기 하이드로 네프로시스처럼 오해하고 되고, 때로는 이것이 이제 신우암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우암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위에 이제 속초적인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를 동반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리날 시스터인데, 리날 시스터는 뭐 굉장히 흔한 병이고, 우리가 키드니하고 리버 사이에 이렇게 시스터가 있을 때 대부분 헤파틱 시스터보다 리날 시스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리날 시스터, 헤파틱 시스터 돌출돼서 감별할 때는 이렇게 쏙 티 나오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걸 비커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비커 사인이 있으면 여기에서 키드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리날 시스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커 사인이 없다면 이 리날 시스터가 아니고 헤파틱 시스터거나 또는 아데날 그랜드 시스터나 또는 메센 주위에 있는 메센트리나 다른 쪽의 시스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시스터는 우리가 시스터 중에 제일 골치 아픈데 시스터를 이걸 이제 이거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구분합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이 이제 개정판이 리바이즈돼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졌습니다. 저번에 이호명 쌤이 한번 강의를 때 정말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원래 CT를 기준으로 하니까 초음파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스니아 초음파가 시스터의 셉툼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CT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셉툼 월에 뮤랄 로드가 생겼다든지 그게 인핸스먼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초음파보다는 CT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우리가 셉툼이 보이는데 CT를 찍으면 셉툼이 안 보이고, 또 우리가 노즐의 인핸스먼트가 초음파에는 잘 안 보이는데 CT를 보나 다이나믹 CT나 이런 데는 잘 보입니다. 물론 이제 칼라 인핸스도 울트라 사운드는 훨씬 이제 CT만큼 좋아졌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리시스틱 키드니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소말 도미넌트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키드니 배울 때는 APP 오토소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는 비나인 디지즈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문의 따고 난 뒤에는 그거 틀렸다. 이 환자들은 나중에 크로닉 리날 페일러로 가고 또 헤마추리아 인펙션 온다. 정말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팔로우 있는 환자들 보면 30대에 우리 병원 올 때 괜찮은데 40대 넘어가니까 인펙션도 오고 스톤도 오고 헤마추리아도 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환자가 남자분이 리날 페일러가 됐는데 그렇게 리날 페일러가 심하지 않고 다이리시스도 키드니 펑션은 떨어졌지만 소변을 바디 플루이드를 밸런스 또 유지하는 데는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이베틱 생기는 리날 펠류가 훨씬 다이리시스를 아주 편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조말 도면 폴리피티를 흔한 병으로 양적 신장에 다양한 크기의 시스터들을 보이고 그 시스터 안에 석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헤마츄레도 보이고 이런 거는 다 칼시피케이션이나 석회가 생기가 트윙클링 아티가 보입니다.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결국 키드니가 이제 펑션이 떨어져 가지고 점점 키드니가 위축이 되고 심피질이 비박화되고 실질에 이제 에코가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게 막 생기가지고 에코가 올라가고 결국 피질하고 중심에코 복합체가 에코의 경계가 불명확한 이런 소견을 봅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면 결국 리날 시스트가 많이 생기죠. 그 카이드 시스트인데 이 리날 시스트가 이제 그 중에서도 리날 셀 시행인데 그 리날 셀 시행은 일반적인 우리가 클리어 셀 타입이 아니고 파필리 타입 리날 셀 시해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성신실절에 신장이 위축이 되고 멀티플한 시스터들이 보이고 칼라 도플러의 헬리시노가 파우더가 헬리시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디지즈가 바스큘라 디지즈가 있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초음파로서 이것이 메디컬 디지즈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되면 결국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성에는 마찬가지로 급성계에는 신장이 종대되고 만성계는 위축이 되고 염증체고 침륜되는 실제 에코가 증가되고 부종이 될 때는 에코가 감소되고 수질의 염증 시에는 피질 수질 경계가 불분명하고 아스카로 되므로 심피질이 컨트랙션 되고 분엽상이 되고 신실절제는 RI가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어큐트 파이로네프라이티스는 사실은 초음파로 진단한 병이 아니죠. 대부분 다 이제 주불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 주불의 병이 콜텍스까지 가면 이제 생기는데 에코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더 심해지면 AFN이라 해가 그것도 포칼 박테리얼 네프라이티스 이렇게 되면 이제 포칼하게 한 제에코 병인데 책에는 사실은 뚜렷한 병이라보다는 이 파이로네프라이티스나 또 키드니의 인펙션스 디지즈가 리날 압세스로 지나가는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과 의사한테 제일 그는 다이베틱 네프로파시가 되죠.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바스큘라 디지즈죠. 그로면서 생기는 우리가 MPGN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로면서 병이 생기는데 이거는 혈관을 침범하는 당뇨병이 되죠. 바스큘라 디지즈에서 결국 그로면서보다는 별로 침범을 안 하고 바스큘라를 침범하니까 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이 시스톨이 갈 때 피가 쫙 들어갈 때는 혈관이 피가 가지만 다이솔이 되고만 이 혈류가 저항이 높아져요. 혈류가 엔더다이스 볼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제 RI 우리가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증가되도록 하죠. 보통 이제 0.7까지 정상인데 0.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말기 질환 때까지는 잘 정상 신장처럼 보이는데 이게 의심될 때는 이 혈류 도포를 해가지고 RI 측정을 하면 이것이 신기능의 정도하고 비교적 코리레이션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네프로칼시노시스는 메주렐 네프로칼시스가 제일 많습니다. 코티칼 네프로칼시노는 드물죠. 네프로칼시노시스는 두 가지가 있죠. 안에는 이제 이렇게 안에 이제 칼슘 같은 게 침착이 돼도 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메줄라 쪽에 굉장히 메줄라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고
메줄라 끝부분에 여러 가지 병소가 생기가 그게 살람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액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프로칼시노시스는 이렇게 이제 섀도우가 포스테리어 코드 섀도우가 되는데 이거는 헤비 컨시페이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일본의 스시모도 선생님인데 일본의 성마리아나 병원인가 그게 교수인데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습니다. 옛날에 서울 순천향 병원에 심찬석 교수님을 초청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이제 복부 초음파 쪽에 예가이고 좀 굉장히 좀 무서운 선생님으로 합격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스시모도 의미입니다. 미숙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 뜻입니다. 스미마셍이 안 된다. 일본은 스미마셍이 뭐냐 하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까? 스미라 하는 말은 니와 내하고 사이에 그 대차 대조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끝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걸 못 하면 그거는 미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초음파를 하는데 미숙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다. 책 제목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 책을 읽어봐 좀 사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초음파 해놨는 거고 이렇게 초음파를 엉터리를 했냐고 막말을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읽어보가 좀 이렇게 이쌤 밑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춘철성 병변의 80% 신세포함, 10% 신우암, 5% 신화종입니다. 신장의 춘철성 병은 대부분 낙성 종양이 의심되고 악성 양성 종양에는 빈도가 높은 혈관근 지방종과 간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신세포함에서 리날셀 시에는 프록시멀 컴볼의 튜브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묻습니다. 리날셀 시가 어디서 생겼어요? 하면 모르는데요. 프록시멀 컴볼의 튜브에서 모스트 컴볼입니다. 우리가 헤파티시스트가 요즘은 다 합니다만 헤파티시스트가 어디서 생겼어요? 예? 바일닥트에서 안 생겼습니까? 바일닥트 시스트가 헤파티시스트입니다. 프록시멀 컴볼. 우리가 이제 기본 조직학적으로 보면 알베올라 타입, 튜블라 타입, 파필러 타입, 시스틱, 솔리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베올라 타입이 일본말은 호소상입니다. 알베올라 타입인데 이거는 성간이 형성 안 돼 있는 거죠. 튜블 형성, 파필러이 유도상으로 되는 시스틱 타입, 솔리드 타입인데 세포형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세포는 조직이 이렇고 세포는 일반적인 커먼 타입인데 동글동글한 건데 스핀들 타입, 방추요, 프리오몰펙, 다행 타입, 믹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리어쉘 타입, 그라뉴라쉘, 믹스드 쉘 이렇게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C세포는 클리어쉘 타입입니다. 클리어쉘 타입. 이거는 세포 안에 이 사이토플라즘 안에 글라이코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알코올로 그걸 하면 안에 세포야 글라이코젠이나 이게 싹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아주 밝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세포는 비교적 소형의 혈을 가지는 세포로 성단상, 유두상, 소포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양세포 사이에 모세혈관이 되지 않고 간질이 결핍됩니다. 세포가 밝게 보이는 것은 세포 내 다량의 지방과 글라이코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립세포에는 호산성 가립을 가지는 겁니다. 호산성 가립을 가지고 옛날 다음에 온코사이토마 하죠. 그리고 이 가립세포에는 단면세포보다 핵의 이행성이 좀 뚜렷하고 혼합형은 이 양자의 혼재가 보입니다. 신세포함의 초음파성은 피막 구조를 가지고 팽창성 가륙을 가지고 종양 주위에 헬로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시에 포함해서는 이렇게 헬로를 동반하게 되고 유원행의 고액고 전개가 신장이로인데 돌출하는 수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괴가 커지면 이걸 바깥으로 돌출하기도 하고 중심의 코드를 압박하기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시에 포함의 이 신우 종양과 달리 신우 신매 확장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고 또 신정맥 하대정맥은 종양 신전을 잘 보인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코는 일반적으로 아이소에코 등 저에코지만 커지면 이제 출혈 개사 낭종 행성으로 고에코 저에코가 혼재된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고에코 종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헬로가 보이고 칼라 도플라 상에서는 헬루시노가 잘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헬루시노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헬류가 많은 종양이죠. 요런 저에코하고 고에코 섞여 있는 종양. 요런 거는 이제 아마 낭성 변성이 일어났을 거로 생각됩니다. 칼라 도플라의 헬루시노가 아주 풍부하게 보이고 여기 크리어쉘 타입이고 안에 이제 낭성 변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스키아도 한 10% 보이고 3cm 이하의 작은 신시에 포함은 반인성이 고에코로 보이게 조직 구조하고 관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에코, 등에코는 종양세포가 밀집해서 생기는 포소의 알베올라 타입은 이 조직이 균일하기 때문에 초파빔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잘 통과하기 때문에 이 저에코 내지 아이소에코입니다. 고에코로 되면 이거는 이제 안에 여러 가지 낭성 형성을 하거나 이 여러 가지 이제 변 스트럭처럴 그게 생기면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 작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믹스드 에코로 보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멀티로큘러 시스템 네프로마나 멀티로큘러 레날 네프로마 이거는 이제 신시에 포함한 감별을 어렵고 코네필 린다우병은 상여색제 우승여색제로 40% 신시에 포함이 보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네필 린다우병은 이런 여러 가지 병을 동반하게 되고 다발성 신암을 동반하게 됩니다. 장기 투석 환자에는 신시에 포함이 대부분 파피를 타입이 많습니다. 그 다음 빨리 해버리겠습니다. 신우종은 이날 이게 신우 신배 점막에서 발견된 유두종이 한 17% 되고 이 파필로마토시스, 이거는 다발성, 양측성이 많고 드물지 않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 또는 신배 확장을 일으키고 요거는 이제 혈행성 전이가 드물고 림프 행성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별의 차이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신세포는 돌출하고 신정맥 색전을 일으키고 여기에 에카 계산을 일으키고 신우신배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신우암은 여기 암이 생기면서 신우신배를 확장하거나 때로는 이 침윤회가 전부를 다 차지해버리는 미만성 타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만성 타입이죠. 완전히 차버리는 거고 요거는 종양의 신비가 신우신배를 확장을 시키는 입니다. 그 다음에 윌럼스 튜머인데 이거는 우리 내과하고는 관계없고 소아에서 많이 생깁니다. 소아에 생기는데 후신 원기 세포에 생기면 미분화 세포 발생 단계에서 생깁니다. 이거는 복부 종괴가 주된 소견이고 혈류와 신장부의 통증은 적습니다. 팽창성으로 발육계가 구상 종괴로 슈도 캡슐로 덮여지고 신장을 압박 처리 시기가 이제 무신신경 아종하고 감별이 필요합니다. 초파는 흰피질에 비해서 동등 다소 저에코 레벨이고 경계 명료하고 압박된 희실질에 대응하는 변연 저에코대가 보이는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럼스 추모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저마이오 라이포마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제일 조직상으로 혈관을 둘러싸는 폐갈근 섬유가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 성숙 지방 조직이 보입니다. 그 혈관, 폐갈근, 지방 세 성분으로서는 일종 하마토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괴의 피막은 발달이 바쁘고 비교적 확산되어 있고 에코 레벨이 높고 유원형이고 남성배에서 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중반사에서 후방 에코 증가가 보이고 이 뒤쪽에 코메트처럼 그런 특징적인 이런 소변을 보입니다. 여기 고역근데 이쪽에 이런 소변을 해성꼬리 같은 그런 소변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 성분이 저금의 에코 레벨이 저하대가 신체화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파로서는 리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리날 셀시엘은 결국 감별이 어렵게 됩니다. 크기가 3cm 이상 되면 리날 셀시엘은 또 마찬가지지만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도 출혈 개사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것도 또 감별이 좀 어려워요. 결국은 CT나 MR에서 펫 성분을 검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도 출혈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출혈을 일으켜 가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그 다음에 리날 아데노마가 있고 온코사이토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선호 선생님 아주 맹강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장의 선정에 가장 많고 이것도 근위 세조관 상태에서 있긴 한데 세포 안에 가립성 오산성 세포들을 가지는 큰 상피 세포입니다. 옹포라는 팽대 세포 종이죠. 남성 호흡 56대 보이고 초파상의 주위시 실제로 동등하거나 비균질이 아닌 거고 CT에서도 비균질적인 조형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성 피막을 동반하기도 하고 큰 종류일 때는 이 별 모양의 센트럴 스페나가 있는데 이게 꼭 온코사이트가 아닌데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구나. 또 조영제 주입세는 CT상 주황배에서 아차 바뀐 모양의 동맥 조형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애 선생님의 책에 여기에 온코사이토마 정례가 있어요. 제가 좀 카피해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선생님 여기에 CT상에서 좌측 신장에 여기에 강한 균질한 조형 증가성이 보이고 원행의 종괴입니다. 이 종괴 안에 하극부에 섬유성 반응도 있고 출혈 부위도 있는 온코사이토마입니다. 요거는 이제 온코사이토마가 상당히 큽니다. 큰 종괴고 우측 신장 종괴 중심부에 종괴 안에 저해포 부분이 보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재생적인 온코사이토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심부는 개사가 되고 변형부는 강한 조형 증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뭐 전혀 잘 보시면 이 종괴가 있고 작은 종괴도 멀티플하게 온코사이토마 종괴가 보입니다. 이 종괴는 우측 신장의 저해포 종괴고 또 다발성 저해포 종괴가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떼어 보니까 이렇게 경계부의 혈류 신호이고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가는 이런 혈류 신호도 보이는데 혈관이 보시면 여기 혈류가 빨리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혈류가 보이죠. 혈류가 보이고 저항성이 그렇게 높은 저저항성의 동맥 혈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우리가 온코사이토마 가능성을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종양 같은 말 페리페리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여기에서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혈류니까 온코사이토마 가능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조형에서는 이 환자는 크로니인한 폐혈을 동반한 환자로서
신장이 위축이 돼 있고 양측 신장의 가발성 운행의 조용이 잘 되는 결절이 있는데 딜레이드 페이스는 조금 워시아웃이 아니고 조금 덴시티가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종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선생님 책의 정리에는 우리 김성애 선생님은 그런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자책 신장이 여기에서는 장축에서는 종괴가 안 보였는데 환자를 이제 대측으로 등으로 눕히고 비스듬하게 보니까 여기서 종괴가 이렇게 감지되게 됐습니다. 환자를 프론 포지션 해가지고 이쪽에서 비스듬하게 종괴를 이 종괴에 이렇게 면역부 헬리오신호를 보이는데 종괴 내로 들어가는 헬리오신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신셰포함의 전형적인 영상이 아니었고 워시아웃이었고 종괴가 서서히 조용돼서 나중에 이제 이걸 옴포사이토마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수술해서 이제 여기에 종양은 2.5cm 타원형이고 부종성 간질을 포용한 포소상 종양세포고 변성계사 세포와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부종성 간질 모세혈관이 결핍되고 종양시에서 호산성 가립성 세포, 이 세포가 사이토크로즈에 빨갛게 굉장히 염색이 됩니다. 전자의 현상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다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온코사이토마로 진단이 됐다고 그렇게 책이 났습니다. 저 이제 경북이대가 100주년이 내가 2023년 9월 2일 날에 경대 감각에서 이렇게 100주년 개교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경대학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생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제 서울 경성대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양이 되고 세 번째가 함흥이대 경북이대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일제때 함흥하고 원산 쪽이 공업지대로서 굉장히 부유한 요새 같은 울산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맡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원장님 고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대구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 총각 모임할 때 간단하게 축하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병이